율촌중대재해센터는 금년 초 법 시행 제정 이후부터 상당수 업체 및 그룹사들의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격적인 법 시행이 약 8주 정도 남았습니다. 다수의 자문을 통해서 필요적인 핵심 준비 사항을 간략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배포된 중대재해법 해설서 서문에는 산업재해는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예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고 기계는 고장이 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시험의 경우에 아무리 공부량이 많다 하더라도 잘 정리된 단권화된 책을 반복 학습하거나 반복 학습된 문제풀이 능력이 없으면 결코 아는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득점을 할 수 없습니다. 주요 전쟁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일방의 전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소수의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된 병력을 이길 수 없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경영 책임자를 중심으로 관련 법 규정,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사항이라든지 노동부 가이드북 또는 해설서 등 다수의 베이스먼트를 기본으로 해서요. 결국은 이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직 그리고 보고체계, 프로세스,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특별형법입니다. 안전보건 확보 위반 치사죄, 안전보건 확보 위반 치사죄라는 범죄를 처벌하는 특별형법으로 약 15가지의 구속요건적 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도 보셨을 것이고 향후 상당히 자주 접하시게 될 15가지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15가지 의무사항을 만이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였는가를 효과적으로 입증할 때만 비로소 면책을 기대하여 억울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시는 3가지 규정을 한번 핵심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우리 신원재 변호사님이나 이동현 책임께서 좀 일부 상세히 그동안의 컴플라이언스 내용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중대재해 예방 대응 마스터 규정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근간을 이루는 조직과 체계에 대한 시스템이 근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업 중지 및 중대산업재해 대응 규정으로서 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상황 및 실제 재해가 발생한 상황에 업체별로 상황별로 대응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보통 통상 이렇습니다. 저도 많이 사고 현장을 가보거나 실무 송무나 행정적 제재에 대한 이런 대응을 해보면 사고라는 것이 난 곳이 또 나게 돼 있고 저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또 위험도 병존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3번째의 경우에는 저희 자체 종사자보다는 공동수급체라든지 협력관계에 있어서 건설 생태계라든지 업계 시스템 생태계 내에서 업체 선정이나 관리 매뉴얼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도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보건 확보 의무도 법령상 지금 주의 의무로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3가지 정도 가장 필수적인 규정을 소개드렸고요. 참고로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최근 한 8주 정도밖에 안 남다 보니까 시행이 약 4주 내지 6주 정도의 단기적으로 이런 그 기간의 그전에 준비적인 시스템, 각자의 준비 시스템과 더불어서 기본적인 규정에 대한 어떤 요청이 지금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이른 것처럼 다시 한번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간단히 제가 그 관련 여러 입법 동향 중에서 건설 분야에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은 지금 현재 작년 6월에 발의가 되었다가요. 지금 올해 다시 발의가 되었습니다. 6월경에.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위 소관위 접수 단계인데 아직 본회의에 심의는 올라가지 않았고요. 여전히 예의 주시하여야 될 중요 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지 특히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 분야를 별개로 입법하였다, 독립화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에 중복 입법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더불어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먼저 적용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제정이 된다면 산안법과 더불어서 안전보건관계법령의 핵심 법령이 될 것입니다. 물론 중복상 산안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이라든지 중대재해법상의 형사책임 부분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보시는 큰 3가지 축인데요. 첫 번째로는 발주처라든지 시공자, 특히 감리사입니다.
주요 안전감리와 관련해서 의사결정자들의 책임 부담의 근거를 법규화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뭐냐면은 안 8조라든지 안 10조에서 보시다시피 결국 건설공사 함수에서의 두 가지 가장 큰 축인 공사기관과 공사 비용에 대한 법제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사고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고 관련 업종 매출액의 3% 정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함의는 이런 거예요. 이 법이 결국은 중복적인 입법이냐 또는 본격적으로 중대재해법이 처벌되기 전에 이것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염려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만약에 이 법이 입법이 된다면 산업보건법에 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지금 작금의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이 건안법에 이르기까지 건설 안전에 대해서는 규제의 강도가 점점 거세지고요. 특히나 그로 인한 리스크의 우려가 더욱 강화됨으로써 사전 컴플라이언스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모두의 시험이라든지 전투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의 경우에 굉장히 놀랄만한 건 뭐냐면요. 상대의 사망자 수가 수백 명, 수십 명이 이뤘는데 사실은 23번의 전투를 하면서 아군의 사망자 수는 불과 한 자리, 두 자리였어요. 그 점은 아마도 사전적으로 화포라든지 한옥선 등 사전적인 전투 시스템 환경을 구축한 데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뭐냐면은 가장 핵심적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한다면 그렇게 한 기업과 그렇게 하지 않은 기업은 참으로 큰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우리 건설업 종사자분들께서는 잘 기억을 하실 텐데요. 약 2, 3년 전에 2019년도에 건설기술진흥법상에 종래의 국토부 감리 업무 수행 지침서상에 있던 실정 보고가 법제화됐습니다. 종래의 지침에 있던 것이 실정 보고가 법으로 올라온 거죠.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이듯이 오히려 근본 건안법이 제정이 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과 더불어서 공사기관과 공사비용의 법제화라는 법령상의 대응 수단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비로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시간 관계상 주요 내용은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 본 세미나가 끝나면 자료를 저희가 배포를 할 건데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안전특별법안이 통과가 되면 가장 신속하게 추가적인 세미나 등을 통해서 심도 있는 소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